안녕하십니까, 조선탄탄다.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06시 22분. 외기온도 4.9도. 어제보다는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어제 그제 복잡하더라고요. 그 용산 관련 이전으로 인한 그 국가안보 리크 도큐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문서 유출. 그래서 우려했던 바였고, 관련돼서 들통난 곳은 부랴부랴 책임 소재하고 어떤 핵심 내용에 대한 거를 물타기 하는 듯 해요, 보니까. 그죠? 예상됐던 바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우려스러운 일들에 대한 예측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고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할 거예요.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그렇고, 중도 우파인 사람들이 가장 지금 불만일 거예요. 우파야 진짜 누구 말 맞다로 뺨싸대기를 때려도 윤정부를 지지할 사람이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게 중도 우파, 그죠? 중도 우파 쪽이,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새롭게 흡수되었던 중도 우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젊은이들. 그들이 이준석 계열하고, 이준석 계열이나 하태경 씨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의 기획자였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태경 씨가 당시 전혀 그 당시 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토대였던 20대에 대한 흡수를 통한 국민의힘의 대선에서의 정권 창출에 대한 아주 힘있는 관전 포인트하고 우방으로서의 어떤, 그죠?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준석을 계속 움직였던 마크에 여러가지 전략들이 유효해서 근소한 차로 정말 이겼잖아요. 근소한 차로.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새로 했는데, 그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어떤 일본 문화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시즈오카현, 즉 일본 에도막부 말에 에도 시대의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잔존했는가 이후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일제마렵에 이승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환하면서 많은 지사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잖아요. 덮어놓고 합치자. 덮어놓고 합치자라는 연설을 하잖아요. 좌우는 물론이거니와 친일 세력까지도 흡수를 해서
지금 기반이 없는 자신의 정치 세력이라든가 현재 그 취약한 행정 사법 치안 부분,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취약하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이들을 취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 여태까지도 그 친일 세력에 대한 처리 여부의 미흡으로 우리나라가 혼란스럽다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나와 있던 어떤 그분에 대한 반박 또는 뭐 환기 차원에서 하던 얘기가 방금 얘기했던 그 에도막부의 패번 이후에 이루어졌던, 정확히 제가 죄송한데 지금 그 현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이치현인가? 그 나고야에서 동동 북방향으로 그 도쿄하고 에도의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70만석으로 쪼그라든 번에서 그 해번 치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마저도 유명무실화 됐는데, 많은 수의 에도막부를 이제 사이난 정쟁 이후에 에도막부가,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대정보가를 통해서 그 에도에 있는 구 막부 세력들은 은거하면서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스마의 사이고는 끊임없이 이들의 그 세력을 축출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게 결국은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그 세력에 대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타파하지 않는 한 진정한 뭐 일본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태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에도에서 끊임없는 도발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흔한 얘기로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양아치 짓. 좀 미안한 표현인데, 우리 그 명성황후가 일본 공사와 거기에 따른 낭인들과, 뭐 낭인들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일본에 파견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최근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대원군과 대원군의 최측근이 그 명성황후의 얼굴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명성황후에 대한 정말 끔찍한 시해가 있었고,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한 도발을 해서 일국의 어떤 왕비를 패하자, 그와 같은 일들을 일본 내에서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진 만행들을 벌이는 거죠. 계속 도발을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도 마지막 막부, 고막부에 있었던 실권자는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막부 신하들의 불만을 사그라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토로 군대를 파견하고, 그 이후에 그 병력들이 대파당하죠. 결국은 신정부한테, 메이지 정부한테. 그래서 아이즈번도 박살나고,
그죠? 아이즈번이 심판으로서의 의리를 지킴으로써 아주 그냥 개, 돼지, 당까지 모두 사라지는 끔찍한 미나고라시라고 그러죠. 그 옥새. 미나고라시 당하고 그들은 옥새를 통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메이지 정부하고 싸워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와 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문제가 뭐냐면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인물에 대한 부분은 전 일본 국토를 다스렸던 일본 막부 시절의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막부는 사라지고 메이지 정부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뭐 패번치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헌법을 기관을 만든다든가 조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인적 자원이 취약한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스마나 조슈 쪽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때 우리 이승만이 취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발표를 하게 되죠. 많은 수의 구 막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 쉽게 얘기하면 한때 적이었던 공무원들을 대거 흡수하게 됩니다. 실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뭐 명분은 국가 안정의 안정화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나온 최상위 계층은 메이지 정부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아는 뭐 이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하층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막부 시절에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비유하면서 이분은 이승만 정부에서 취했던 그 유약하게 보였던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취약하게 보았던 친일파에 대한 세력 제거가 그런 의미하고 실리를 취했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 의미로 통하는 사안일까라는 부분은 또 하나의 퀘스천이죠. 그래서 나도 한때 그거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결국은 그들은 그런 내용의 그 인적 자원의 인적 툴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현대 일본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죠? 제한적인 인원들에 대한 사용을 통해서 어쨌든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해방 이후에 심지어 일본에 있었던 제국의 그 장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내 제1 조선인들에 대한 장교들이 대한민국에서는 흡수되면서 최상위 계층이 되잖아요. 고위층이 되잖아요. 고위층.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입법부의 최고 수장이 심지어 일본에서 친일파라고 불리고 그리고 치안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애국지사를 도륙했던 사람이 말이죠. 심지어 남한에서 있었던 그런 모순된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식이 돼서 통합의 자리에 일어났냐는 부분은 퀘스천이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일본이 취했던, 메이지 정부가 취했던 구막부의 행정부의 흡수와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 세력을 흡수했던 것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와는 틀리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괴리가 돼 있고. 뭐 나중에 아이치현이라는 곳을 한번 좀 방문해서 그곳의 그 막부 시절의 역사를 한번 나중에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리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접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이치현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 세력을 흡수한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혔습니다. 뭐 꼭 이 견해가 어떤 면에서는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타였습니다.